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HTS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대부분 모바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주식하면 안 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 설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는 제가 어떤 식으로 차트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간략하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권사든지 간에 HTS를 처음 켜시면은 차트가 그냥 이런 기본적인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형태로 그냥 돼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아주 약간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지금 이 기본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바 차트랑 그냥 약간의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런 봉 차트를 쓰지 않고 시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쓰고 있고요. 선 굵기 자체도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자기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굵기를 바꿔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이동평균선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50일선과 200일선 정도 두 개를 추가로 더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500이 됐네요. 51선, 그리고 체크하고 여기에는 6번은 200일선.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색깔 맞추려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들을 조금씩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본인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50일선이랑 200일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선들을 조금 굵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4번이 50일선이죠. 요거를 굵기를 조금 굵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200일선이 6번이죠. 요런 식으로 굵게, 요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선들과 조금 차별화가 되죠. 훨씬 더 굵게 돼 있고 가늘고. 사실은 저는 요런 선들도 기본 선들도 하나씩은 더 굵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재빠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씩은 이제 굵게 만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50일선과 200일선을 저는 가장 중시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차트 보는 법, 차트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또 찍을게요. 근데 대충만 보셔도 제가 왜 51선 요런 거를 중요하게 50일, 200일 요런 선들에서 걸릴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세팅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어떤 보조지표들을 좀 추가를 합니다. 보조지표는 정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는데요. 사실 다 이거를 여기다 추가해봤자 무조건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최대한 제 신조는 주식 차트는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야 된다.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또 주요하게 쓰는 거는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MACD도 있고 오실레이터도 있는데 저는 이 오실레이터를 주로 쓰고 있고요. 일단 줄줄이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모멘텀 지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격도, 그리고 변동성 지표에서는 요거는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한번 넣어보시죠.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넣어보시고, 강도 지표는 제가 잘 보는 RSI를 까먹었네요. RSI까지 해서 딱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많이 찍으면 어차피 다 보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조 지표들, 이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는 최대한 좀 작게, 좀 컴팩트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너무 컴팩트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서 그럼 다시 조금 차트가 좀 커 보이고 좀 보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조금 맞춰보려고 그냥 저는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예민하게 뭐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보기 좋게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만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그냥 저는 색깔 자체를 조금 뭐 이전 값 대비 상승 증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3차원 표시로 해서 조금 색깔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편이고요.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전 값 대비 증가 상승 3차원 정도로 바꿔주고, 이거는 근데 증권사마다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방법 자체가 뭐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격도 RSI 같은 것들은 이제 기준선 같은 거를 조금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RSI 30 추가, 그리고 70 하면 여기 이런 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매수냐 과매도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색깔이 뭐 칠해져 있냐 안 칠해져 있냐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다 쓸 수 있기, 과매도죠. 과매도 칠하고 이거는 과매수 칠하기 하면은 이 윗공간이 이렇게 빨갛게 칠해지면서 이게 얼핏 뭐 봤을 때 이게 조금 해석이 좀 쉽게 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선들을 어느 정도로 좀 설정하시면은 사실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쓰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일, 주, 월 해도 다 그대로 그냥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있는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도 조금 굵게 해도 되겠네요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을 저는 하고 있고요. 차트를 이걸로만 저는 보지는 않고, 이렇게 이게 다른 증권사에 있는 증권사도 있고 없는 증권사도 있는데, 제가 가끔 시황 설명을 드릴 때 나오는 이 차트에 이 맨 밑에 부분에 있는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차트고,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주기준 차트, 월기준 차트. 나중에 차트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은 따로 꼭 찍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한눈에 어떤 종목을 딱 찍어봤을 때 한눈에 어떤 종목이든 그냥 뭐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랑, 좀 아까 설정을 드렸던 것들은 제가 다 일일이 클릭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신없이 하루 종일 매매를 하면서 뭐 다 하긴 어려우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증권사를 찾아서 하셔도 좋고, 이런 거 없으면은 뭐 요청을 해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엔벨로프 같은 것들도 좀 쓰는 방법을 나중에 강의를 제가 시간을 꼭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서 큰 흐름을 보면서 좀 주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지만 제가 설정한 대로 같이 한번 집에 가셔서 PC를 제대로 세팅해 놓고, 저는 가급적이면 듀얼 모니터를 쓰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지만 이렇게 안 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재미로 조금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한 차례대로 요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드문드문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